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1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용할 이야기 드릴 부분은요. 지난 18번째 시간까지 이야기해드렸던 관절 시작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 18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세이프 외에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팅크에대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세이프들, 캐릭터들 이런 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요. 관절을 만드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 아니고 약간 다른 구조로, 다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팅크캐드를 이용을 한 모델링 작업, 그 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출력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모델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델링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자, 오늘도 같이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회차 진행이 되겠고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회차 내용은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접는 관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9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접는 관절은요. 얘가 이렇게 딱 접히는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접히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쪽으로만 완전히 접히고 한쪽으로 안 접히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접히는 방향이나 접히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짧은 형태의 접는 관절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요걸 진행하기 전에요. 접는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접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그네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네가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짧은 간격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아주 먼 간격으로, 아주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맨 위쪽 부분에서는 관절이라는 구조체가 들어가 있죠. 관절이라는 구조체가 들어가 있고, 그 관절이라는 구조체를 지금처럼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계시겠죠. 네, 컴퓨터 켜놓으시고 제 강의 듣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습을 꼭 따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실습을 해 주셔야만 이 수업의 어떤 소개의 목적인 모델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델링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융합, 그러니까 자기 전공하고 관련해서 전공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그 결과물 만드는 것, 모델링 하는 것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간접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프린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터 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은 팅크헤더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팅크헤더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 그 팅크헤더 화면에 들어가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대시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시보드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번쯤은 아마 그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것들을 제대로 다 하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한번 캡처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1교시 내용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소개하는 내용이고 2회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 위해서 팅크캐드 가입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간단하게 샘플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샘플이 있었고 안전교육 할 때 한 번 샘플이 없고요. 그 위에는 계속해서 뭔가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대시보드에는 15개에서 17개 사이의 작품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은 뭐 저하고 똑같이 진행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있던 분들은 뭐 더 좋은 거고, 15개 이하로 지금 작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빠져 있는 분들이니까, 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접는 관절 만들기 위해서 일단 팅크헤더 로그인 하시고요.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헤더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음,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편집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 중에는, 음,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이프를 가져오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개체를 편집하는 눈금자, 크기 알 수 있는 거죠. 크기 알 수 있고, 크기를 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마우스 이용한 기능, 키보드를 이용한 기능, 그 다음에 플리핑 시키는 것, 좌우 대칭 시키는, 좌우 대칭, 아니면은 뭐 상하 대칭, 이렇게 해서 대칭 시키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 복사나 복제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요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을 많이 쓸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이런 기능들은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뭐 반복적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은 반복적으로 쓰면서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손에 익히셔야만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관절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팅크캐더 화면 열어주시고요. 자, 팅크캐더 화면 열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팅크캐더 화면 열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름부터 정의를 하면서 천천히 한 번 더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어쨌든 똑같이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똑같이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또 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씩 줄여가면서 또 작업도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 들어가 주셔가지고, 이름 부분, 여기다가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관절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그 앞에도 관절이 있는데 또 관절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이름 들어가도 얘는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되니까 그냥 관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관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름, 관절 부분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우스 어떤 부분을 눌릅니다. 어떻게 해서 패닝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똑같이 다 동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자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상자 선택을 하고요. 상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상자는요, 관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관절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선택을 해서 눈금자를 바닥에 클릭을 했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 가져오게 되면 눈금자 도구를 가져오고 상자를 선택을 해보고 하시게 되면 상자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상자 X축 20mm, Y축 20mm, 그리고 Z축 20mm, 그리고 바닥에서는 떨어져 있는 정도는 0mm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의 크기를 정의를 해줬고요. 자, 다음 이제 이 상자의 크기를 이제 변형을 하면서 관절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의 크기 변형 작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축값 20mm는 그냥 놔두시고요. X축값 20mm 놔두시고, Y축값 지금 20mm 되는데 이걸 10mm로 바꾸겠습니다. Y축값 10mm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Z축값도 1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길쭉한 형태의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상자의 사이즈는 Y축값 10mm, X축값 20mm, 그 다음에 Z축값 10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흔들리는 모양의 관절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상자를 먼저 갖다 놔놓고 그 상자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자, 지금 갖다 놓은 것 상자 하나 갖다 놔놓고 상자의 사이즈를 조절한 것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통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원통 가져와 주시고요. 원통, 자, 원통, 잠시만요. 자, 원통을 가지고 와서 원통을 바닥에다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 이 원통의 사이즈를 입력하는데요. Y축값, Z축값을 8mm로 해주십시오. Y축값 8mm, Z축값 8mm. 자, 그러면 요 원통이 8mm, 8mm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상자 같은 경우에는 10mm, 20mm, 10mm잖아요. 자, 그럼 8mm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원통을 요 상자의 중간에 가도록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선택을 하고 원통을 선택을 하고요. 요 두 개가 중간에 원통이 상자의 중간에 딱 가서 끼도록 얘가 8mm이기 때문에 이 상자가 10mm고요. 상자의 Y축값 10mm고 얘가 8mm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갖다 놓는다 해도 양쪽으로 1mm 정도 공간이 남을 겁니다.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중간, 그리고 중간. Y축, 중간, 됐습니다. Y축 중간, X축 중간, Z축은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의 윗부분에 평면도에서 딱 보게 되면 평면도에서 직접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투시뷰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근 원통이요. 둥근 원통이 상자 중간에 딱 끼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자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딱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이 박혀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이 원통을 구멍으로 바꾸시고요. 구멍으로 바꾸시고 여기를 결합을 시켜 놓게 되면 중간에 구멍이 딱 뚫리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멍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구멍으로 바꾸시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원통만 구멍으로 바꿔준 겁니다. 딴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통만 구멍으로 바뀌어진 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 원통하고 상자하고 결합시켜서 여기다가 구멍이 뚫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로 쭉 끌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 자, 그룹하고 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뚫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일단 상자의 윗부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구멍을 뚫었잖아요. 네, 지금 8mm짜리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멍을 뚫었고요. 이제 여기 앞쪽에서 구멍을 또 뚫어서 안쪽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을 겁니다. 자, 관절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뚫겠습니다. 여기 앞쪽에다가 일단 원통을 갖다 놓기 위해서 정확하게 딱 원통을 갖다 놓으려 그러면 원통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결합을 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구들 중에서 작업 평면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이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바닥면에다가 원통을 쉽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평면 도구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 평면 도구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 평면 도구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작업 평면 중간에다가 원통을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상자면에 이 원통이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딱 붙어 있는 상태고 이 작업 평면에 들어가 있는 이 원통의 사이즈만
지금 20mm, 20mm 돼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8mm로 바꾸겠습니다. 8mm, 8mm.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통의 지름이 8mm짜리가 되는 거죠. 원통의 지름이 8mm짜리 되는 거예요. 길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 상자의 중간에 갖다 놔야 돼요. 그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갖다 놓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렬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원통하고 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Y축 중간, 그리고 X축 중간.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작업 평면을 취소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가다가 터치. 해서 작업 평면 하늘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작업 평면은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이 원통은 조금 전에 상자의 앞부분을 작업 평면 도구를 사용해서 임시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원통을 갖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지금 새로 갖다 놓은 원통 있잖아요. 이 원통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앞쪽에 있는 여기 이 원에 중간쯤, 이 원통이, 중간쯤까지 원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사용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해주고 안쪽으로 밀겠습니다. 미는데요. 마우스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되겠고, 근데 마우스 이용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마우스가 수직으로 수평으로 딱 움직인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전에요. 평면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평면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하고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 위쪽으로만 옮기게 되면은 얘가 Y축으로만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반thân 정도, 반 이상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반 이상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반thân 정도만, 반 이상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원통이 지금 여기 뚫혀져 있는 원통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보게 되면 앞에 이 원통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통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줄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원통이 들어갔구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원통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원통을 구멍으로 바꾸겠습니다. 구멍. 원통을 구멍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요. 이 구멍이 바뀌어진 원통을 이용을 해서 이 상자의 앞부분을 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 자, 상자하고 앞에 원통 선택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룹.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상자의 앞부분도 뚫혔고요. 윗부분도 뚫혔습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통과되면 안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아래 위로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게 확인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게 확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통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통을 이용을 해서 상자를 뚫었고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원통을 사용을 했고, 그 통을 이용을 해서 앞쪽도 뚫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자에 T자 모양의 구멍이 뚫힌 거죠. 예, T자 모양 구멍입니다. 아래 위로는 통과되면서 앞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통과가 되는 이런 형태의 T자 형태의 원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다가 이제 기둥이 들어갑니다. 기둥이 들어가서 그 기둥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 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축 끝에 조그마한 기둥을 다시 하나 달아가지고 그 기둥이 이 축 안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원통을 다시 한번 더 불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을 선택을 해주고요. 원통, 자, 바닥변에 갖다 놓으시고. 아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자 안쪽에 뚫었던 이 원통의 사이즈는 8mm였습니다. 8mm짜리 원통이었고요. 이 8mm짜리 원통을 구멍을 뚫어 놨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축이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원통의 기둥, 실제 움직여주는 기둥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기둥이 여기에 있는 이 8mm보다 조금 작아야 되겠죠. 조금 작아야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원통의 사이즈는요, 좀 더 작게 해서 한 7mm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갈 원통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7mm, Y축값 7mm, 그 다음에 X축값 7mm.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앞에서 작업할 때요. 구멍을 뚫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에 뚫어주는 기둥에 대해서 Z축값, 높이 값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둥을 할 경우에는 이걸 쓸 거거든요. 구멍을 뚫어낼 게 아니라, 뚫어서 없앨 게 아니라 쓸 건데, 요 썰레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이 상자의 사이즈와 같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디자인 응용하시기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10m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자하고 높이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쪽 중간에 옮기기 위해서 정렬 도구 사용해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사용을 하고요. 원통 선택을 하고 Shift 상자 선택을 해주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중간 정렬, 중간 정렬, Y축 중간, X축 중간.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얘 사이즈가 원통의 사이즈가 일단은 요 구멍 홀보다는 1mm 작은 거기 때문에 주변으로 한 0.5mm 정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요. 높이 값은 상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 얘가 튀어나온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요. 앞에 뚫혀 있는 구멍이니까 앞에 있는 뚫혀 있는 구멍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쪽이 보인다는 건 예상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상자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원통이 튀어나왔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잖아요. 자, 일단 이 상태를 일단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여기 이 기둥의 앞부분, 이 기둥의 앞부분에다가 이 기둥과 똑같은 사이즈의 기둥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을 이 기둥에 넣는데요. 기둥에 넣을 때, 작업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구멍 뚫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구멍을 뚫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해서 이쪽 면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평면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원통을 만들고 이 원통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이 앞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자, 일단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서 앞면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앞면에다가 원통 사용을 해서 원통을 앞으로 설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통 들어왔죠? 자, 원통의 사이즈만 일단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원통의 사이즈. 네. 앞에서 기둥이 7mm로 되어 있는데 일단 7mm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같이 7mm, 7mm.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똑같이 중간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기둥의 사이즈. 이 기둥의 사이즈가 여기 벽 쪽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벽 쪽에 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뭐 수정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7mm가 되게 되면 구멍 뚫려져 있는 공간하고 위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얘가 움직일 간격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7mm로 해놓게 되면 거의 간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돌리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얘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거 그 상태 잠시 멈추시고요.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의 사이즈보다 약 1mm 작은 기둥을 안에다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이 꽉 끼어 있을 경우에는 기둥 자체가 여기 안쪽에서 딱 멈추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헐렁하다. 들어가 있는 구멍이 좀 큰 상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기둥이 좀 작은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요. 조금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안쪽에 회전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거의 끼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앞쪽에 있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작게 만들어줍니다. 약간 좀 더 작게. 그러면은 좀 작게 만들어줄수록 이쪽 외부 간격이 더 넓어지니까 움직이는 간격이 더 많아지겠죠. 물론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느냐, 적게 움직여야 되느냐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간격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간격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팅크캐드 화면 들어가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이즈로 넣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얘가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 간격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원기둥을 지워버리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평면 사용을 하셔가지고 바닥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장면은 여기에 있는 기둥 사이즈는 지금 7mm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상자가 들어갔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 기둥 원하고 여기가 떨어져 있는 것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확인해 주셨으면 얘를 다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룹 해서 하나로 묶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마 그대로 작업했으면 얘가 딱 끼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애를 만들 거거든요. 좌우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우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안쪽에다가는 원래 여기에 들어갔던 기둥보다 조금 작은 기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기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작은 기둥의 사이즈는요, 5m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도구 사용을 해주시고, 작업 평면 앞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원통 사용을 합니다. 자, 원통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이 원통의 사이즈 5mm로 바꿔주십시오. X축 5mm, Y축 5mm. 자, 5mm, 5mm짜리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작업을 하면서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원통이 있잖아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원통하고 상자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움직여도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일단 중간 정렬을 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자, Shift 키를 누르셔가지고 상자하고 그 다음에 원기둥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룹 정렬 도구 사용해 주시고 정렬 도구 사용해 주셔가지고 중간, X축 중간, Y축 중간.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서 봤을 때 이 원 기둥이 안쪽 관절이 조금 이렇게 많이 보이도록 안쪽 기둥이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작업 평면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하늘색 화면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만들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관절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안쪽 관절에다가 이 작은 관절을 넣어가지고 얘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딱 위에서 보게 되면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에 원기둥 그대로 있고요. 원기둥 그대로 있고 요 안쪽에 있는 원기둥 요거는 7mm짜리 원기둥이었잖아요. 7mm짜리 원기둥하고 그 다음에 상자는 떨어져 있지만 그룹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같은 7mm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7mm짜리 앞에 있는 기둥을 제거를 해버리고 다시 5mm짜리 기둥을 넣었습니다. 자, 5mm짜리 기둥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5mm 기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mm 기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일단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기둥하고 겹쳐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평면도 들어가지고요. 평면도 윗부분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5mm짜리 기둥, 5mm짜리 기둥 얘만 마우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마우스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X축, Y축, Z축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작업하시기 편하게 저는 이제 키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위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쪽 원기둥에다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원기둥이 안쪽으로 겹치기만 하면 돼요. 겹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멀리만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쪽을 한번 봅니다. 앞쪽을 보게 되면 앞쪽에 이 원기둥하고 벽면 붙은 거 없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정면도 해가지고 작업 평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진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원기둥하고 이 상자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룹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위치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자하고 모든 것을 다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요. 하시고 그룹.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를 Z축은 좌표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돌려보시게 되면요. 상자가 있고요. 상자 안쪽에 일단 T자 형태의 구멍을 먼저 뚫었고요. 그 다음에 그 T자 형태의 구멍을 뚫을 때 두께는 8mm로 했죠. 네, 그래서 8mm짜리 구멍, 앞쪽도 8mm짜리 구멍입니다. 쪽 8mm짜리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이 8mm짜리 구멍 안쪽에다가 7mm짜리 원기둥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 원통을 기둥 형태로 넣었는데 얘는 7mm짜리 넣었잖아요. 7mm짜리 넣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 거의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 위로도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죠.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앞쪽 기둥 같은 경우에는 5mm짜리를 만들었습니다. 5mm짜리 기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5mm짜리 기둥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7mm짜리 기둥에다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그룹을 시켰습니다. 자, 그룹을 시켰고요. 이렇게 그룹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둥에서 이 기둥의 기둥 부분, 5mm짜리 기둥 부분과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요 8mm짜리 구멍 부분, 요 사이에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는데 대략 한 지금 정면에서 딱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약 한 1.5mm 정도 될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5mm짜리고 아까 구멍 뚫을 때 8mm짜리니까 마이너스 하게 되면 3mm가 남잖아요. 3mm가 양쪽에 떨어지게 되니까 1.5mm, 1.5mm씩 이렇게 요 공간이 1.5mm짜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mm짜리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제 얘를 그대로 출력만 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관절이 되는 거예요. 관절이 되는데 일단 이 관절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간격이나 움직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구멍으로 뚫혀져 있는 간격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8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mm를 뚫지 않고 얘를 이쪽으로 더 많이 뚫는다면 이렇게 더 많이 뚫는다고 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mm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더 많은 간격을 가지고 얘가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도 얘가 지금 1.5mm씩 1.5mm씩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싫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이 기둥 자체의 높이 값을 타원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위로 거의 못 움직이도록 지금 여기 그 만들어진 5mm짜리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해서 만들어 버리시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거의 못 움직이게 되고 좌우로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요 기둥의 모양, 요 기둥의 모양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살짝 또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둥을 일단은 현재는 다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해제를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기둥만 선택을 해주고 이 앞에 있는 기둥의 사이즈를요. 지금 여기 그 보시면은 X축은 5mm고 현재 같은 경우에 Z축 5mm로 되어 있잖아요. 이 Z축 5mm로 되어 있는 것을 10mm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쫙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면서 이 7mm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을 뒤에 있는 상자와 같이 선택을 해줘서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Z축의 중간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Y축, X축도 중간으로. 자,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다 같이 그룹.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면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면도 피팅 시켜놓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안쪽에 있는 타원으로 생긴 기둥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전에 사이즈를 5mm, 5mm로 만들었다가 방금 이제 7mm로 늘렸잖아요. 요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요 기둥하고 위쪽 아래쪽은 0.5mm 정도 사이즈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주 작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표현이 되잖아요. 요 좌우측 같은 경우에는 1.5mm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관절의 형태를 또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은요, 그냥 움직여주는 도구예요. 움직여주는 도구인데, 방금처럼 상자,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그 기둥에 들어가 있는 앞에 움직여주는 부분에 대한 기둥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기둥을 이용을 해서 방금 보시게 되면 아주 작게 만들 경우에 더 작게 만들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타원 형태로 약간 길게 만들 경우 움직여주는 간격이나 움직여주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관절 한 개를 관절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니까 금방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만들 부분은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관절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하나 물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팅크헤드 화면에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관절에서 지금 다 그룹이 되어 있잖아요. 그룹이 되어 있고 이 그룹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복제가 되죠.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된 얘를 한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여 보고요. 위에서 딱 봤을 때 평면도 위에서 봤습니다. 봤을 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복사해서 만들어져 있는 요 관절 개체하고 앞쪽에 있는 관절 개체하고 두루 겹치지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처럼 안쪽 관절 쪽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개체가 이 개체의 요쪽 끝부분에 요게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쪽 부분은 이렇게 지금 공간이 나와 있어야 돼요. 공간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로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쪽 개체의 사이즈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확인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도 확인을 해 볼게요.
평면도에서 다시 우측면도. 자, 확인해 봤을 때 이 관절 두 개 붙어 있는 부분이 겹쳐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평면도로 봤을 때 안쪽 관절에는 붙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관절 한 개짜리가 만들어진 거죠. 한 개짜리가 만들어진 거고, 이 한 개의 관절로서 움직여주는 그런 결과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절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진 관절죠. 얘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조금 붙어 있네요. 조금 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 확인됐고요. 얘하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움직여주는 간격이 여기서부터 1.5mm, 여기서부터 1.5mm 해서 얘 하나 움직일 때는 1.5mm지만 지금 두 개가 움직이게 되면은 3mm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움직이게 되면 4.5mm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계속 쭉 모여지게 되면 점점점 많은 간격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점점점 많은 간격을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움직여주는 간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많이 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또 나오게 되니까요. 한 번 더 컨트롤 V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 컨트롤 V 한 것을 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겹치게 되면요. 관절 쪽에, 안쪽에 이렇게 겹치는 것만 없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움직여주는 그런 관절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4개짜리 관절을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완료가 되려 그러면 요 끝에서요. 요 끝에서 이 자체를 그룹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룹화까지 하고 일단 관절 4개짜리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CF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한 번 더 반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평면도에서 딱 봤을 때 평면도 딱 봤을 때 관절 부분에 한 축에 대해서만 붙는 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원 기둥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 여기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다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앞쪽으로 나와 있는 기둥하고 여기 원 부분하고 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절 한 개 자체를 그룹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4개짜리 관절이 됐습니다. 4개짜리 관절이 됐고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붙이는 작업 형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것은 관절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관절 형태를 만드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관절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상자 만드시고요. 그 상자에다가 관절을 넣기 위한 구멍을 앞쪽 구멍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들어오는 구멍하고 구멍을 2개를 뚫어줬죠. T자 형태로 구멍을 뚫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T자 형태로 구멍을 뚫어준 것에다가 관절을 넣는데 그 관절을 안쪽에 들어가는 T자 형태 안쪽에 들어가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전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멍을 뚫었던 8mm보다 1mm 정도 작은 7mm짜리 기둥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5mm를 해줬습니다. 5mm를 해줬는데 처음에 7mm짜리는 거의 움직일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mm 하고 나니까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mm, 5mm짜리 하고 나니 지름 5mm짜리 하고 나니 얘가 많이 움직이는 건 좋지만은
움직여주는 간격 자체가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이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기둥 자체를 타원 형태의 기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타원 형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고, 그 타원 형태의 기둥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위쪽으로는 움직이는 간격이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작업하시는 어떤 목적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작업했던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르게 응용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작업하셨던 것을 한 번만 더 살펴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가 움직여주는 간격이 어디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부분만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지금 움직여주는 간격이 지금 정면에서 보게 되면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1.5mm, 1.5mm, 여기는 0.5mm, 예. 위쪽으로는 0.5mm, 아래쪽으로도 0.5mm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는 건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 위쪽으로는 조금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간격을 더 줄여버리시면 되죠. 자, 그런데 더 많이 줄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얘가 더 많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걸려버리겠죠. 여기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간격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많이 높이면 많이 높일수록 움직이는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든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관절이 한 개 같은 경우에는 1.5mm지만 두 개로 움직일 경우에는 3mm, 뭐 세 개로 움직일 경우에는 4.5mm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움직여주는 간격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뱀이 이렇게 그 움직이듯이 뱀의 그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주는 간격들을 관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형태로 움직여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관절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붙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다른 개체들 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붙어서 출력을 했잖아요. 붙어서 출력을 했는데 이 관절 부분은 특별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들을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위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출력을 할 때 아예 여기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서요. 공간이 있는 상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 지난번 강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포트라는 게 있었죠. 스포트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정면도 하나 보게 되면 이 정면도에서 여기 이 원 기둥과 이 원하고 중간에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데 이 비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주 작게 스포트가 쌓여요. 스포트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측면들을 보게 되면 이 원 기둥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도 스포트가 쌓이게 됩니다. 스포트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스포트가 쌓여야만 얘가 이렇게 축이 올라갈 거라고요. 자, 그러면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된다. 관절 모델링을 해야 된다. 움직이는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3D 모델링입니다. 자, 이제 19번째 시간 마지막은요. 관절을 움직이는 부분을 그거는 아주 굉장히 쉽게 디자인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 관절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적용을 할 때는 프린트 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0.4mm 두께로 필라멘트가 밑으로 떨어져서 적층식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모델링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